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여러분, 합격 그곳 두목넷에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O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BT 시험 공부하시느라 정보처리 산업기사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CBT 필기와 관련해서 NCS로 2022년도부터 개정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많지 않았죠. 여러분이 필기 준비를 그래서 과목은 3과목이지만 낯선 공부를 시작을 하셨고 기출문제에 의존하지 않고 본 강의 또는 이론 내용을 꼼꼼히 학습을 하고 이제 실기에 도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기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하는 지금 시점은 2022년도 1회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2회와 3회 시험이 남았죠. 자, 시험 대비하시는데 좀 더 1회를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실기 대비를 하시는 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기 오리엔테이션 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꼼꼼히 수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 강의 또는 시험 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험 2번 남았고요. 우리 필기와 실기가 드디어 시험 범위가 동일해지는 2022년도입니다. 자, 2022년도부터 3년 동안은 난이도나 출제 비중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3년 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기학습의 시험 범위가 실기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번 OT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2022년도 1회 시험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출제 비중이 있는 모듈, 점수 배점이 높은 모듈,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하셨을 때 득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실기가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 코딩하는 시험이 아니죠. 필답형이죠. 필답형 시험 매우 낯설어들 하시는데 필답형 시험의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보고, 아,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내가 실기 공부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손으로 꼼꼼히 밑줄 긋고 글씨 따라서 적고 스펠링 외우면서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이 1년에 3번 보죠. 자, 그 중에 1회는 합격자 발표를 했고 그 이후 여러분이 접수를 하실 거고, 대비하실 2회와 3회의 시험 날은 7월 24일과 10월 16일 해서 2번이 남아 있습니다. 자, 기사와 산업기사는 실기 시험일이 동일하고요. 기사는 오전에 1부, 산업기사는 2부에 진행이 됩니다. 혹시 기사 같이 도전하시는 분은 오전에 기사, 오후에 산업기사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필기 합격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필기 합격 발표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좀 공부를 진행을 하다가 힘들어서 잠시 쉬셨다가 다시 다짐하시고 실기시험일 약 한 달 정도 또는 3주 정도를 대비하고 진행을 하시는 많은 그 학습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학습 상황이. 자, 전공도 있고 비전공도 있는데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일 경우에는 전공 비전공보다 여러분의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를 하셔야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다시 있죠. 자, 올해 다 마무리하겠다라고 하셨을 분들은 좀 힘드시지만 다시 기운 내시고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1년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전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시험과 관련해서 최대한 만약에 2회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미 시작을 하셔서 CBT 시험 4월 달에 시작을 하셔서 자, 실기 이제 대비한다 그러면
90일 정도. 실제로 우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날짜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3일, 정말 많게는 5일인데 약 시험 날짜 기간에서 3일 정도면 여러분이 그 이후부터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CBT 시험의 장점이 뭐죠? 앉은 자리에서 답안 제출하시면 점수가 나오죠. 정확한 필기 합격은 합격자 발표 날에 확인을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가 필기 합격했다라고 알 수 있는 날은 시험장이죠. 자, 그러면 90일 맞네요. 또는 100일이라고 하셔도 될 2회차이죠. 이미 시간은 6월로 왔고 여러분이 자 7월 24일 일요일이죠. 필답형 시험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길게는 60일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자, 시험 계획에 진행, 수강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지금부터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부터 결심하시고 시험장까지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3회차 대비하셔서 OT 미리 수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3회차 제가 시험 마지막인 22일부터 따져도 87일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첫째 주에 분명히 CBT 산업기사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100일에서 90일 정도를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10월 달에 시험 보러 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올해 마지막 합격은 11월 25일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자격증을 이날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날수를 디데이를 따졌을 때 90일, 60일 정도 안정적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필기랑은 다르게 실기는 개인차가 정말 큽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40일에서 50일 정도 자, 교재를 가지고 독학을 하시던 인강을 수강을 하시던 자,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자,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기간을 좀 넉넉히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짧은 기간으로 자,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시고 주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점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자,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걸 염두를 하고 합격 목표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필답형 20문제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5점이에요. 쉬운 문제도 5점, 어려운 문제도 5점.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자, 60점 이상, 즉 12문제는 득점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도 좀 아쉽지만 60점 언저리 58점, 59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이 시험장에 집중하셔서 65점. 자,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죠. 근데 고득점으로 합격할 만큼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최선은 다하셔서 60점 넘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진행을 하자라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자, 시험 범위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 범위로 진행이 됩니다. 정확하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과목명은 정보처리 실무입니다. 그 안에 시험 범위 내용을 크게 세부 사항을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SQL 활용, 필기에서 여러분이 교재나 강의에서 익숙하게 챕터명
교재에 노출되었던 내용이죠. 자, 여기에 기본적인 IT 지식과 관련해서 좀 묻는 문제가 번외 문제라고 해서 평균 두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신기술 용어 또는 IT 기본 상식 용어들 또는 정말 국지적으로 잘 학습을 한 상황은 아닌데도 출제되는 문제 포함됩니다. 아무튼 20문제라는 거죠. 자, 필답형 좀 용어가 어렵죠. 컴퓨터가 아니고 시험지로 여러분이 실기시험을 진행을 하는 실기 검정 방법을 필답형이라고 합니다. 자, 필기가 객관식이었죠. 사지선다형. 자, 실기는 주관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관식이고 시험지로 여러분이 시험지가 답안지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검은 펜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검정 방법이 실기 검정 방법입니다. 당연히 100점 만점이고 필기는 과락이라는 게 있었죠. 실기는 없습니다. 한 문제가 5점인데 12문제 이상 맞아서 60점 이상만 득점하면 합격. 그죠? 과락 없습니다. 문항수 무조건 20문제이고 그러니까 한 문제 5점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해서 난이도 상관없이 5점이라 합격률이 높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서 합격률이 갑자기 NCS에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의 시험 방법 필답형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와 낮은 문제가 동일하게 5점이기 때문에 이전 시험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8점짜리도 있었고, 자, 6점짜리도 있었고, 쉬운 문제는 2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5점이어서 합격률을 보셨을 땐 어려운 시험이네 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즉, 합격률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은 실기시험이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충분합니다. 제발 12문제 맞는 걸 확인하시고 퇴실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일찍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12문제 이상 정확해 라고 확신을 갖고 퇴실을 하시면 충분히 못 푸는 문제 없을 정도의 2시간 30분 진행을 하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익숙했던 이유가 있죠. 우리 NCS 개정된 이후에 필기와 실기의 학습 모듈 시험 범위가 드디어 동일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필기는 우리 산업기사가 3과목이었고 3과목 속으로 들어가서 NCS 모듈, 학습 모듈이라고 했을 때 10가지 챕터, 파트가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의 부분이 실기로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실기에서 출제됩니다.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용어암기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테스트 수행 있고요. 자, 이번 테스트 수행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이고요. 배포 부분도 나와 있고요. UI 테스트, UI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화면 구현, 그리고 SQL 이 부분이 실기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필기 부분이 실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고 필기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기 때까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분명히 필기 공부하시면서 노트도 하시고 자, 메모도 하시고 자, 중요한 용어 익숙하게 본인만의 암기법 알고 계셨을 거기 때문에 필기 실기 때까지 동일한 교재 사용하셔도 되고 하지만 실기는 실기스럽게 필답형 준비해야 된다는 거 정도의 문제 적응 정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차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의 코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OT의 가장 중요한 화면입니다.
OT를 1회 시험 발표 날 이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도 1회 실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의 능력 단위를 반영한 시험 출제가 7가지가 되는데, 문제를 분석을 20문제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더라 이겁니다. 주관식 필답형 실기의 문제 유형은 조금 이따가 잠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명확하게 시험이 단답형, 다음 용어는 무엇인가 쓰세요. 간단하게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실기 문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답형도 나오고요. 작년부터 기사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합격률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선택형 문제를 포함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필답형에 나열형이나 계산형이나 약술형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약술형과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산업기사에 분명히 약술형 SQL 문장 적고, 또는 문장이 아니어도 약술형 적는 문제, 개념 서술하세요 라는 문제 출제가 됐어요. 개정되기 전에. 개정된 이후 지금 한 번밖에 시험이 진행되지 않았죠. 약술형은 당분간은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되더라도 기사도 난이도도 떨어졌고 정말 쉬운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만, 일단 약술형 때문에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약술형 아니어도 우리가 60점 득점 되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단답형과 선택형, 나열형이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색으로 구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눈에서 네모칸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딜까 라고 하면 그 부분이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실기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주요 모듈입니다. 실기다 보니까 당연히 코드 문제 나와야지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시험 준비 기간 동안에 반은 코드 준비하셔야 됩니다. 60일 공부 시작하면 30일은 코드 공부하셔야 되고, 2주 공부하시면 일주일은 코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7문제 출제됐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모듈에서 1회차에 7문제. 그러면 2회차, 3회차에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6문제 이상은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6문제에서 8문제까지는 좀 과하고요. 6,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이고, C 그리고 자바, 파이썬 언어까지 여러분이 실기에서 대비하시면 됩니다. 산업기사는 기사와 차이점이 뭘까요? 이 부분이 C코드가 기사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기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C 언어 코드 2문제, 자바 코드 2문제, 이 정도 출제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산업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기사는 C코드가 출제 비중이 1문제, 2문제까지도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도 객체지향적인 코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C 언어에서 학습하셨던 기본 문법 중심의 자바, 그러니까 클래스나 상속, 어려운 부분에 객체지향적인 자바 코드가 1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바 코드 1문제는 C 언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6, 7문제 정도의 반 이상이 C에 달렸다라는 게 산업기사 실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7문제를 모두 득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긴장을 많이 하셔서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실수라는 거, 또는 답안을 잘못 적었거나
자, 그렇기 때문에 7문제 중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5문제입니다. 5문제지만 5문제를 명확하게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문제는 너무 알고리즘 베이스 코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득점을 못 하셨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는 다 단답형 문제가 나왔죠. 코드의 결과를 쓰세요 또는 빈칸에 명확한 문법을 반영한 코드를 기입하세요. 다 단답형입니다. 길게 장황하게 개발 코드를 적으세요는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산업기사는 NCS로 변경된 이 필답형에서 답안을 쓰세요. 왜냐? 답안은 하나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모듈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고, 전공생이신 분들, 최근 전공생이신 분들은 C 언어 코드 낯설어 하세요. 우리는 객체주장적인 파이썬이나 자바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C코드 레벨로 내려가서 정말 꼼꼼한 문법, 심지어는 포인터까지도 접근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비전공이나 전공이나 모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전공이신 분들 너무 나는 비전공이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의 실기 시험 준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5문제. 그러면 이 부분 5문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부분은 필기와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필기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이 정확하게는 OS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이론 문제, SQL 제외하고요. 네트워크 문제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필기에서는 이 DB가 빠지고 1과목에 출제가 됐는데 실기에서는 제가 5문제로 분석한 이유는 SQL은 별도로 있고 SQL과 상관없는 데이터베이스 기본 릴레이션이나 정교화 등등등의 용어 문제는 이쪽에서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자, NCS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3레벨이기 때문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난이도가 동일하고, 자, 5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 단답형 문제 또는 선택형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5문제 정도 출제가 됐을 때 모두 득점할 거야 라고 노려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국지적인 문제 출제 안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문제 출제되는 상황에서 다 득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필기에서 공부한 부분에 아예 과목 하나로 있었죠. SQL 부분 문제. 자, 기사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산업기사는 원래 개정 전에도 기사보다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2문제 정도 출제가 꾸준히 될 거예요. 한 문제로 줄지는 않을 거예요. 해서 SQL 활용은 개수로는 작은 부분이지만 공부해서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부분에 공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부분. 자, 2문제, 5문제, 5문제, 12 해서 12문제 60점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죠. 자, UI 테스트 부분, 화면 구현 부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애플리케이션 배포, 그리고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IT 관련 지식.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타 부분을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이 부분이 2문제에서 3문제, 뭐 어떻게 보면 아예 틀려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IT 상식선의 용어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부분은 출제가 안 되거나 한 문제 되거나 두 문제 되거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출제를 항상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꾸준히 합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부분 문제가 4문제 정도 출제할 만큼 테스트는 이 개발 부분에서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해서 테스트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 나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화면 구현 모듈 부분입니다. 화면 구현 모듈 부분이 필기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출제가 돼서 매우 학습 범위가 넓어진 게 산업기사였어요. 기사는 출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실기로 넘어와서 그 화면 구현 필기에서의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인 화면 구현 NCS 모듈 부분의 내용만 나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실기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산업기사 여러분. 그러니까 필기에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실기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럼 아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형 문제가 주어지면 보기에서 골라 쓰기만 하면 돼요. 또는 나열형 문제가 주어진다 그러면 순서에 맞게 보기에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정도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 정도가 두세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코드 문제에서 실수를 했어, 또는 여기서 한 문제 틀렸어 라고 했을 때 60점 만들어내실 수 있는 충분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장에서 정말 집중하시면 생각보다 10점 더 득점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실수하시면 아는데도 10점이 감점이 돼서 안타까운 상황이라 시험장에서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필답형 실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합격률 저는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쉬워도 5점, 어려워도 5점이니까 부분 점수는 부여가 되어 세부 문항이 있을 경우, 자, 1회 시험을 보고 합격 발표했습니다. 시험 변경되고요. 44.1%, 44%가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라고 하면 50%안 넘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0% 합격률은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기능사 기사보다 산업기사가 좀 더 안정되게 출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자, 내가 시험장에 가기만 하면, 시험 전 일주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 포기할 건 포기하지만 우리는 주요 모듈에 집중을 하고, 자, 다른 모듈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학습을 하시고 60점 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5문제 꼭 득점하시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5문제, SQL 2문제. 자, 테스트 부분 분명히 난이도 높지 않은 문제 출제돼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6, 7문제 출제돼요. 다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70점, 80점으로 합격되는 영광을 누리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좀 기분 좋게 문제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힘드시지만. 자, 7개 모듈 외에 문제에 두세 문제 출제돼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왜냐? 10점이니까요. 10점? 그럼 90점 중에서 내가 60점만 맞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미련을 버릴 문제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의 긴장도를 높이지 않는 시험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공부는 어느 모듈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복습을 해야 되겠구나 알고 계시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강의실 들어가셔서 강의 순서대로 완강하시는 겁니다. 자, 이 완강을 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교재로 독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100% 되지 않아도
진행을 하십시오. 내가 교재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상황에서도 다 용어를 암기를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익숙한 걸 먼저 필기에서의 감을 실기까지 끄는 게 중요하고요. 강의 수강하실 때 플레이 시간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8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7개죠. 정확하게는 8개는 기출문제까지 포함하니까 한번 플레이를 좀 다 해보겠다라고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하십시오. 그걸 완강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집중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 또는 암기해야 되는 용어를 정리해서 가시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랑 어떻게 합격 준비를 도움을 드릴 수 있냐면 줌 답변, 코딩 학습, 카톡 오픈 채팅방, 더 정확한 건 두목넷의 학습 질문 게시판에 본인의 질문을 짧게 길게 남기십시오. 학습 내용도 좋고 학습을 진행하다가 어려운 점 남기셔도 되고 또는 줌 특강 요청, 코딩 도움 요청 하시면 반응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자, 왜냐 개인차가 큽니다. 실기 강의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용을 내가 안다, 이거 우쭐 되실 필요도 없고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기죽으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나의 페이스를 유지하십시오. 자, 그리고 질문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 짧게라도 많이 하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많이 정리가 되실 거라고 확신을 드리고, 자, 수월하게 플레이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관식 필답형이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만 보고 시험장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출문제 있습니까? 기사 기출 문제가 있죠. 근데 기사와는 좀 배점 비중이나 코드의 난이도가 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에 맞는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모의고사도 있고 기출해설도 있고 있지만 기출문제가 많진 않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보셨을 때는 좀 당황하실 수가 있겠죠. 기출문제를 보시는 건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시험지가 답안지입니다. 별도의 답안지 종이를 따로 드리지 않고 문제지에 여러분이 검은 펜으로 직접 작성을 합니다. 직접 검은 펜으로, 다른 색펜 절대 안 되고 검은 펜 한 종류만 됩니다. 수정 테이프는 돼요. 하지만 수정액은 되지 않습니다. 연필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 쓰는 연습 꼭 시험 전에 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른쪽에 화면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명확하게 아주 예전에 샘플이라고 하는 필답형 유형을 공개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 말고는 공단에서 공개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 보건 문제죠. 자,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습한 것보다 시험지 딱 열었을 때는 정말 간결해요. 하지만 그 본문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필답형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작업형 아니고요. 논술형 아니에요. 단답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20문제가 있고 각 문제의 우측에 득점과 배점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문제가 다 5점이에요. 여기다 여러분이 낙서, 밑줄 하시면 안 돼요. 이 득점은 채점위원이 적는 부분이에요. 자, 해서 모든 문제가 다 5점이구나를 아실 수 있고, 자, 문제 있고, 자, 문제지에 별도의 하단이 아니고요. 문제 밑에예요. 답란이 있고 여기에 검은 펜으로 답을 적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 연습을 하죠? 별도의 여분종이 주나요? 필기 때는 CBT 시험장에서 드렸지만 실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란이라고 해서 종이 한 장의 하단에 이렇게 여러분이 풀이를 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앞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단답형, 선택형, 나열형, 계산형, 약술형 나옵니다. 자, 약술형까지는 준비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단답형에 명확한 용어 암기하시면 약술형 수월하게 넘어가고 산업기사에서 너무 욕심내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단답형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를 쓰세요 해서 박스형으로 공통되는 설명이 나오고 답안란에 검은 펜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검은 펜만 들고 가세요. 다른 건 절대 안 됩니다. 한자로만 들고 가세요. 자, 코드 문제도 단답형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결과를 쓰세요 또는 빈칸에 알맞는 코드 문법에 맞춰서 작성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 정확하게 코드 하단에 적는 걸 단답형이라고 합니다. 아, 나는 용어 암기는 잘해. 그래도 5점. 나는 전공이라 코드가 익숙해. 그래도 5점. 다 5점이라는 거죠. 자, 약술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설명하세요 해서 여백 영역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 삽입 이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뭐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우리 산업기사보다는 기사에서 늘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산업기사 이후에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용어 중심으로 한 문장 만들기 연습 정도를 하시면 약술형 대비됩니다. 자, 난이도는 높지 않은 기본 용어 문제가 약술형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열형 문제 이번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보기가 주어져요. 그럼 보기에 용어가 노출되죠.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해서 자, 정말 정확한 단어를 여기다 옮겨 쓰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순서대로 올바르게 쓰세요. 자, 선택형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기가 나옵니다. 최근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채점을 위해서 선택형 문제의 출제의 비중이 기사는 너무 높아졌고요. 산업기사도 두세 문제는 늘 선택형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단 선택형 문제의 보기는 영어로 구성이 많이 될 것이니까 대비하십시오. 필기 때는 4개 중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실기에는 느낌이 영어 단어로 보기가 주어지면 왠지 어려워요. 스펠링을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공부하실 때 익숙하게 눈에 영어 단어까지도 확인하시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정보처리의 필답형 실기의 최근 경향이라는 거죠. 자, 검은 펜으로 반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합격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나는 합격할지 말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나는 조금씩 합격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라고 합격한다 라고 항상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시험지 받고 자 20문제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쉬운 문제 먼저 푸셔도 돼요. 1번부터 꼭 풀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자신 있는 용어, 내가 암기했던 거 나오면 먼저 푸셔도 돼요. 자, 나는 코드 문제가 먼저 풀어야 긴장감을 좀 낮추겠다 그러면 코드 문제 먼저 풀어도 돼요. 자, 문제는 모듈 7가지가 섞여져서 나옵니다. 학습은 모듈별로 하시고, 자, 실제 시험지는 섞여져서 나와요. 근데 시험장에 가셔서 푸시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문제부터 푸시고, 오히려 긴장감 때문에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험장 가셔서 한 10분 정도는 명상하셔도 됩니다. 긴장감을 낮추세요. 그래야 문제를 접근할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요. 시험 시간 충분합니다. 자, 약 많게 5문제 정도가 약술형, 계산형, SQL 작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많게예요. 우리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여기에 약수령이 두세 문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계산식 문제는 아직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산업기사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때 합격률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계산식 문제 등장할 것이고요. 자, 산업기사는 이 부분이 좀 이슈입니다. 자, SQL 명령문 다 작성하세요. 자, 보통은 빈칸으로 알맞는 문법의 용어를 쓰세요. 이지만 단답형, 실제 산업기사는 기사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SQL 문장 전체, insert, into 해서 세미콜론까지 적는 문제가 곧 나온다라는 거죠. 첫 해기 때문에는 단답형이겠지만 우리 산업기사는 그래도 SQL 명령문 작성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출제 비중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주요 모듈 세 모듈이죠. 완전 학습 꼭 하시고요. 모듈별 핵심 용어 꼭 암기하시면 단답형 어렵지 않은 문제 출제된다라는 거죠. C, 자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C 언어입니다. 자, C 언어 수준의 자바 코드, 자, 자바 문제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한 문제 정도는 C 언어 문법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파이썬은 C나 자바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동시에 학습하지 마시고 C, 자바 학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시험 전 일주일 하루 정도 잡고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문법 차이 정도만 보십시오. 자, C++이요. 출제는 되지 않는데, 자, 여러분이 객체지향인 자바의 개념 가지고 C 언어 문법 아시면 C++ 출제돼도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기본은 C, 자바, 파이썬이고 총 평균, 자, 지난 시험은 7문제인데 늘 6문제 출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파이썬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실전 감각 익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꼭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는 모의고사 또는 기출문제 시험지에 검은 펜으로 꼭 답 적는 거 따라 쓰기 연습을 하시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발품이 아니고 손품으로 합격을 만들어내시라는 거죠. 손품 합격, 직접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 나는 스펠링을 좀 이쁘게 쓰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대문자로 쓰는 연습 좀 한번 해주시고, 자, 잘못 적었을 때는 어떻게 수정을 하지 라는 연습 한 번 이상은 꼭 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가 코딩 개발자이시거나 전공이신 분들은 자, 타이핑 하셨을 때랑 손으로 적었을 때 스펠링 매우 헷갈립니다. 수정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장 중요하죠. 10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해서 최선을 시험장까지 여러분이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 OT에서부터 긴장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산업기사 실기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면서 당부 말씀 드렸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번 OT는 여러분이 더 이상 합격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합격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기까지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